최근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콘돔 제조회사 유니더스는 대표의 사망 후 50억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낼 재원이 부족해서 결국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국내 1위 종자회사 농우바이오 역시 상속세 부담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유족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 3세븐도 15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어 유족들이 회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최근 가업 승계를 마친 중견 기업 대표는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 등 승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수백 수천억 원의 상속세를 내라는 것은 기업을 팔아 넘기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업계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법은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내 상속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가업 승계,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가업승계의 화두,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 주실 텐데, 예. 먼저 가압상속공제가 어떻게 개편이 되어 왔는지 큰 네. 틀에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왜냐면 이제 이게 법이 매년 바뀌어서 네. 관심 있는 분 아니고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16년도 1월 1일부터는 이제 공동상속이 허용이 됐어요. 네. 그 전에는 자녀 1인에게만 적용이 가능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류분 문제가 늘 생겼던 거예요. 네. 자녀에게, 특정 자녀에게만 주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자기가 법적으로 받아야 될 몫을 못 받은 자녀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참 7년도에 1억 원에서 500원까지 늘었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건 맞죠. 다만 한도를 늘린 대신에 네. 이게 실제 가업 자산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좀 더 디테일한 기준들이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몇 년 사이에 500배 한도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개요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 네. 뭐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만들어 놨다 뭐 이런 건 상식적인 얘기들이고요. 중요한 게 이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네. 경영한 기업 가업을 18세 이상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네. 요건을 보시면은 이제 가업 요건은 이제 규모가 있고요. 네. 10년 이상 영위해야 되는 거고 네. 최초 공제에 적용이 된다. 네. 피상속인은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대표이사가 재직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상속인 요건은 뭐 연령, 종사, 납부 능력, 언제 대표이사를 취임하냐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네. 대상 재산에 있어서는 개인은 이제 가업, 사업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가액에 그 재산에 나보다 채무액을 빼주고요. 네. 법인 같은 경우는 전체 주식가액에서 그 사업용에 관련된 비중만큼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사업에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든가 네. 최근 1, 2년에 갑자기 늘어난 현금이라든가 이건 이제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배제하고 네네. 사업과 관련한 자산 가액만 반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는 7년입니다. 네네네. 네, 이게 종전에 네. 10년에서 7년으로 바뀌어서 네. 일부 숫자상으로 부담이 줄어든 건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업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과정에서 이게 3년 줄었다고 시적으로 이게 사후관리 요건이 줄어든 건가엔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가업 요건을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네네. 5천억 미만이니까 뭐 웬만한 중소기업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다 해당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네. 예, 최초 가압 상속을 받을 거든요. 한 번만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들이 각각 사망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최대 주주 그룹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네. 동업을 한다 그러면. 네네. 둘 다가 되는 게 아니고 A가 먼저 죽으면 A의 가압 상속 공제만 한 번 해준다는 얘기예요. 먼저 죽어야겠군요. 네, 그렇죠. B도 또 준다. B도 해주는 게 아니고 최초 한 번만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동업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 이걸 좀 더 동업관계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법을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의 개선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10년 가업을 영위했다라는 거는 네. 세법은 무조건 사실 판단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사실상 경영을 할 경우. 네. 여기서 이제 경영이라는 게 단순히 지분만을 소유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실제 경영을 해야 된다. 어떤 경영을 해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실제 참여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참여했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네. 네. 밑에 보니까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 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 다른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하다. 이건 이제 되게 현실을 반영한 거죠. 네. 여러 가지 뭐 노령이나 뭐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돼서 네. 다른 요건인 충족하면은 이제 해주겠다 이런 네, 얘기겠죠. 그렇군요. 네. 두 번째는 이제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예.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다른 주식을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가업상속 공제 적용이 불가하다. 네,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서 A란 주주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다른 B라는 주주의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그게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네. 해당 주식은 이제 가업상속 공제가 불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개인 사업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네네. 이 종전 해석에 약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예. 이 종전 해석에는 가업 영위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종전 해석의 경우는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합산을 해줬는데요. 네. 다만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 사업 기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제 해석이 변경된 게 19년도에 기재부 예규를 보면 네. 일부 사업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 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네.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로 보고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든 뭐 과거의 그 기간, 개인 사업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네. 아. 대표에서 재직 요건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1. 전체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 기간 재직. 2. 상속 개시일 전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기간 재직. 3.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 세 가지 요건 중에 네.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된다. 아,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렇죠. 세 가지 모두가 충족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다음에 주식 보유 기준도 한번 소장님이 읽어주시면. 네.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 주주 등 지분 50% 이상 유지. 네, 그렇죠. 여기 이제 50% 이상 유지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차명 주식이 있거나 하는 경우 이제 그것 때문에 50%가 안 되는 경우에는 네. 그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해야 되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차명 주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상속인 요건을 한번 볼까요? 네. 상속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또 상속인 요건 중에 임원 등의 취임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표 신고 기한 내에 임원으로 취임해야 되고요. 네. 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를 취임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네.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사후관리 요건이고요. 네. 배우자 요건 등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네. 가업의 종사, 임원 취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한다. 예를 들어서 딸이 하나 있는데 네. 딸의 남편,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아들은 딴 거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하겠다. 며느리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가업 상속 재산의 범위도 좀 궁금하네요. 예, 개인 같은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게 중요하죠. 네. 예, 사용되는 사업용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가업 상속 자산 공제는 개인도 된다는 거예요. 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자산가액은 주식으로 평가되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비업무용 부분 비율만큼은 뺀다. 사업용에 네네. 해당되는 자산 비율만큼만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중간에 그 리을 보게 되면 과다 보유 현금 상속 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곱하기 보유액 150% 초과. 네. 어렵긴 한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네네. 개인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 다 법인에 돈을 넣겠죠. 아. 예, 그래서 세금 없이 네. 현금 자산을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에 쓸 돈도 아닌데 네네. 그러니까 개인 부동산을 팔아서 처분해서 네. 네. 그 돈을 전부 다 법인에 넣고 네. 법인이 법인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아서 승계를 해버리고 승계받은 자녀가 그 돈을 밖으로 빼게 되면 네. 편법이 일어나잖아요. 가업상속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후관리 요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사후관리가 10년에서 7년으로 바뀌었다. 네네. 자, 바뀌었다고 해서 저는 이것 때문에 가업상속 공제를 받겠다. 이런 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거래처하고 뭐 7년 동안 거래 계약이 돼 있다든가 네.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필요가 없어요. 네네. 예, 그리고
직원 수가 뭐 5명 미만이라든가 네. 그럼 뭐 2-3명 정도는 실제 일을 하고도 급여를 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모를까. 네. 네. 이런 경우 아니고 그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갖춘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컨설팅해본 경험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추징 사유를 보면 처분하는 경우, 네. 가업에 종사하지 않고 네.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네.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그냥 뭐 어기면 다 무조건 다 추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네. 이제 기간별 추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추징률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됐죠. 네. 예전에는 7년 미만이면 무조건 100%인데 이게 5년 미만으로 줄었고요. 7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80% 추징률도 좀 완화가 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압상속공제 사후관리 관련한 내용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네?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요건 불이행시 추징세 계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제받은 금액에서 추징률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에 과세가에게 산입한다. 그러니까 내가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면 예, 상속 개시 시점에 다시 그 금액을 과세가에게 포함해서 재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물론 여기에 이자 상당액도 같이 이자 상당액이라는 건 이제 그 내가 공제받은 거를 그만큼 빌려 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 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한지 매년 점검을 받아야 된다. 재산의 처분에 관련된 거군요. 예. 이건 이제 5년 이내에 10%, 10년 이내에 20%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뭐 그 일정 기준을 초과해서 처분하는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가업령 자산을 임대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이것도 처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받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도 자산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공기업 전문 경영인 같은 관리 감독을 받는 것 같아요. 자, 가업 미종사 요건은 한번 볼까요? 네. 7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예. 이거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형식 요건은 물론 이거니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업종 같은 경우는 중분류 내의 변경은 허용을 합니다. 또 많이 완화돼서 그래요. 또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분류 외에도 변경을 허용하고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보면은 숙박 음식점 같은 경우 이게 대분류고요. 네. 음식점 주점업이 이제 중분류입니다. 네. 소분류는 이제 음식점업이 되겠죠. 그럼 여기 보면 분류 음식점 주점업 내에서의 변경을 허용한다. 네, 네. 예. 근데 중분류 외의 변경까지 허용하려면 이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네. 네. 예. 그다음에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네. 회생 폐지 결정에 따른 폐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단 이것도 예외 사유에서 상속인이 네. 사망하거나 갑자기 가업을 받았는데 어린 나이에 받아가지고 병역음을 안 했다든가 네. 질병에 걸려서 좀 요양을 해야 된다든가 네, 네. 뭐 학교에 진학해야 돼서 취약상의 형편으로 가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되는 경우 이건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거. 다음은 상속인의 지분율 요건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주식을 처분, 가업 상속인이 유상 등자 시 실권, 특수관계인이 주식 처분, 실권하여 최대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분이라는 거는 내 주식을 남한테 판 거고요. 네. 유상 등자 시 실권이라는 거는 실제 이제 증자를 하면 모든 주주들이 다 균등하게 증자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네. 나는 증자를 안 받은 거예요. 네. 내가 안 받아서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특수관계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다른 사람들이 제3자다. 그래서 내 지분이 줄어들었다. 그것도 처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악용할 수 있겠죠. 네. 예. 단지 이것도 이제 예외인 경우에는 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다 예외가 되는 경우요. 네. 그 다음에 주주가 균등하게 무상감자하는 경우에는 다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추징할 이유가 없겠죠. 왜? 지분율 네. 변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역시나 근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에서는 고용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고용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고용이 지금 뭐 계속 인건비 상승이 되고 네. 인건비 경쟁력이 떨어지면 네. 결론적으로는 기계화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예. 생산성을 올리려면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인력의 조정이 불가피하잖아요. 네, 네. 기계 하나를 도입하면 될 거를 사람을 10명을 써야 된다. 네. 이렇게 해야 이제 생산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의 사업 구조를 짤 수밖에 없는 업종은 이런 가압상속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제조업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고용 관련 부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이제 생산 효율화를 이렇게 뭐 기계를 도입한다든가 로봇 시스템을 도입해서 네.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업종이 아닌 업종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만 반드시 그 사람의 인력이 투여돼야만 가능한 업종들. 이런 경우들이 해당이 되겠죠. 네. 여하튼 상속 개시 직전 2개년도 정규직 근로자 평균 대신에 이제 완화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줄었지만 전체 7년간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 민원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면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해라도 줄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전체 기간에 평균 맞추면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고용은 되게 중요한 이슈니까. 상속 개시일이 2021년 6월 1일입니다.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사후관리 기간은 6월 1일부터 7년이니까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에 19년도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인원이 488명이라면 그리고 2020년 월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계가 477명이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옆에 나와 있는 이 산식대로 계산해서 40.2명이 이제 기준 인원이 되는 거고요. 복잡합니다. 계산식이 이렇게 평균 계산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가업상속공제에 관련된 이제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후관리 요건을 맞추기가. 가업상속공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면 부장님? 사실은 자산, 고용, 지분, 업종 이런 부분에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사업을 7년간 유지하는 업종을 제가 많은 현장 경험이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수천 건, 만 건 가까운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가업상속공제가 미미하다. 이 요건에 해당되는 업종이나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허용하게 되면 역선택이 분명히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제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 제도를 하기 전에 자력으로 충분히 가압승계를 준비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꼭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